우리 실용 영어 이제 7주 차가 되었네요. 다음 주는 또 수시고사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좀 과제로 대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자세한 거는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까지 또 수업을 좀 열심히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그러니까 커버에다가 지금 뭐 goals, set them, be them, reach them, 또 뭐 dream big, set goals, 뭐 take action 이런 걸 붙였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영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또 목표라는 것을 많이 세워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생 정보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거의 이제 저희 고학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업도 이제 하실 거고 또 졸업과 함께 뭐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그런 어떤 그 목표가 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실은 이제 영어를 좀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말 그대로 실용적인 영어를 좀 배워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또 직장 다니다 보면 분명히 또 영어를 쓸 일이 생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게 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커버에는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때 꼭 같이 쓰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말하기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을 내가 직접 혼자 못한다고 하면 제가 모방 말씀드렸죠? 원래 writing is imitation이에요. 라이팅은 모방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쓴 걸 베껴 쓰는 거. 그러다가 나만의 단어와 이제 그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쓰면서 반드시 말하게 하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투부정사에 관련된 스토리를 가지고 쓰는 걸 했었어요. 6주차 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특히 부사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부가해서 덧붙여 주는 거라 그랬죠. 자, 덧붙이기예요. 자, 즉 이런 거 있죠? 전 굉장히 지금 행복합니다. I'm very happy. 저 행복해요. 자, 왜냐고요? 덧붙여 주는 거죠. To teach you. 여러분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또는 저 굉장히 뭐랄까 I'm so sad. 저 너무 좀 슬퍼요. 왜요? to 뭐 know it. 그거를 알게 돼서 너무 슬퍼요. 뭐 안 좋은 소식을 들었던 거죠. To know bad news. 나쁜 소식을 알게 돼서 너무 슬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진짜 제가 예문이 아니라 I'm very happy to be in 안양 유니버시티. 저는 정말 안양대학교에 있게 된 게 정말 기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예전 대학교에서 한 3년 반 정도 있었어요. 한 1년 정도는 겸임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2년 반 정도는 이제 전임 교수로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는 그 내년 2월까지도 있었어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학교 규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상 제가 아무리 이제 뭐 평가 항목들을 갖춰도 학교 자체에서 이 교칙이라는 게 좀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좀 저한테는 기회적인 것에서 이제 좀 저기 한 것 같아서 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제가 이제 안양대학교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뭐 다른 데도 또 운 좋게 또 다른 대학교에 가서 면접도 보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안양대학교가 또 저를 불러줬고,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수업을 하지만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뭐 마음도 편하고 기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I'm very happy라는 표현을 I'm very happy to be in 안양 University as a professor. 제가 이제 교수로서 여기 안양대학교에 있는 게 기쁩니다라는 예문을 설명하면서 이제 제가 왜 그런지 진심이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덧붙여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에서는 수업을 이제 아직 못했지만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수업을 하다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썼으면 제가 분명히 이런 예문들을 많이 해줬을 거예요. You are so smart. You are very clever. 자, 왜 그럴까요? To write this sentence. 이 문장을 영어로 쓰다니 정말 스마트한데요? 이런 표현들을 제가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의외로 또 잘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자, 이게 뭐죠? You are so smart. 제가 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그 뒤에다가 붙여줬죠. 이유를. 너 스마트해. 너 클레버해. 라고 영리해. 정말 그런 표현들을 한 이유를
뒤에다 붙여준 거예요. 판단의 근거를 뒤에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렇게 덧붙여주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to 용법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외우냐면요. to A, to B 이렇게 외워서 너무도 A에서 B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얘를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B 하기에는 너무 A 하다.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파고다에서나 예전에 이제 라이팅을 가르칠 때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문을 제가 주잖아요. 아, 이걸 영어로 쓰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예문을 딱 주면 이거 어떻게 써요?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살짝 바꿔서 너무도 어려워서 이거를 영어로 쓸 수 없어요 라고 주면은 아, 투투용법으로 쓰면 되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라면 문법을 배울 때부터 투투용법은 to A to B 너무도 A에서 B 할 수 없다라고 그냥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한국말은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봐야 돼요. 같은 의미를 떨어지는 거는 영어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도 A에서 B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B 하기에는 너무도 A 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덧붙이는지 한번 볼까요? I'm too tired.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나 너무 피곤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와, 이 왜?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가 되겠지만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m too tired to study English more. 나 영어를 너무 더 했더니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I'm too tired to drive my car for a long time. 내가 너무 오랫동안 운전을 해서 너무 피곤해. 그쵸? 그 다음에 I'm too tired. 우리 이런 말 하죠. 수달 너무 떨어서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수달 너무 떨었더니 피곤해. I'm too tired to talk 또는 talk라는 말 대신에 채팅한다 그러죠? 자, 이 챗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상 수다 같은 것을 많이 쓰니까 to chat a lot. 너무 수다를 떨었더니 누구랑요? With my friend. 내 친구랑 너무 많이 떨었더니 너무 피곤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얘는 덧붙여주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할 때도 너무도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도 있지만 얘를 뭐뭐 하기에는 너무 블라블라해.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형용사 enough to. 이것도 enough to의 용법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 뭐가 있냐면 She's old enough to go to school. 학교에 갈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그런데 이제 enough를 하나 잠깐 설명을 하면 얘는 형용사와 부사로 쓰여요. 자,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요. 부사일 때는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수식해요. 자, enough가 형용사와 부사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 수 있는 이유. 제가 늘 라이팅 할 때 말했던 거. 뭐죠? 자리와 역할이 다르다고. 자리와 역할이 다르잖아요, 벌써.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이 자리와 역할은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 enough to 동사 원형인데 I'm rich enough. 저 충분히 부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진짜 부자라서가 아니라 나 왜 돈 많아? 왜 그래? 뭐 나 부자야.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는데 나 이 정도 살 만큼은 돈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할 때처럼.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예문을 제가 뭐라고 만들어 봤냐면요. I'm rich enough to buy a luxurious car. 굉장히 호사스러운 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나 충분히 부자야. 자, 이렇게 되고 싶다고 제가 예문을 만들었네요. 자, 뭐뭐 할 만큼 하면서 enough가 rich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얘도 바꿔서 뭐뭐 할 만큼 나 뭐뭐 하기에 충분히 부자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뭐뭐 하기에 충분히 부자야. 왜 그래? 이렇게 말할 때 뭐뭐 하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주는 느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들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Do you remember this sentence? 자, 우리 이거 지난 주차 했었는데
자, 조심스러운 거였어. 자, 말로 한번 해볼까요? 스피킹? 한번 해보세요. 하기 전에. 그들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에서 조심스러워요. They are careful to choose people. 생각나죠? 네. 자, 보시면 They are careful to choose people. 그런데 여기 to를 요 careful 앞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의미가 살짝 바뀌어요. 사람들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또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사람들을 선택하기 힘들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to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뉘앙스가 바뀌어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당신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다니 현명하군요. 이것도 생각나세요,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자, you are wise. 그쵸? You are wise to choose people.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you are wise to choose the people. 그 사람들을 선택하다니 현명하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enough를 넣으면 말이 바뀌어요. 그 사람들을 저기 선택할 만큼 충분히 현명해요. 뉘앙스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할 수 있었던, 쓸 수 있었던 표현에다가 to를 앞에다 붙여줌으로 인해서 enough를 뒤에다 붙여줌으로 인해서 살짝 표현을 바꿔주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대신 여기에 뭐는 안 바뀌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이 기본 구조는 안 바뀌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끝날 때 이제 이 과목을 공부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혹시라도 기회가 생기면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또는 이 투부정사라든가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좀 하실 수 있고 이메일을 좀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써볼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스토리가 반복이고 거기에 이제 내용을 덧붙여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trip 맵은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스토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가면서 한번 우리가 투부정사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남자가 지도를 좋아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뭐였습니까? 네, a man liked maps. 이거 생각나죠? 자, 그는 옛날 지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He liked old maps죠? 네, 좋아요. 자, he liked old maps.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남자는 지도를 하나 사기 위해서 그의 집 근처에 있는 중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나중에 들어가게 덧붙여주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그 남자는 그의 집 근처에 있는 중고 가게에 들렸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 먼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 하나 이걸 나중에 써주고 그러면 one day the man dropped by 뭐죠? dropped by 자, 생각나는 대로 자, stopped by를 썼네. dropped by도 되고요. 자, 그래서 one day the man stopped by 또는 dropped by a second-hand shop near his house. 자, 여기까지. 갑자기 저도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영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막 바로바로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뒤에 들어가 주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to buy a map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SVO 주어 동사 목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내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자 그곳에서 그는 테이블 위에 있는 지도 하나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he saw 그쵸? he saw the map on the table 자 맞나요? There he saw a map on the table 자 여기도 들어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there he saw a map on the table 그는 그 지도를 위해서 $5를 지불했습니다. Do you remember this sentence? 자 이 문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he paid $5 for the map. 자, 그러면 $5, he paid $5 for the map. 햄버거 선전에서 $5 이거 있었죠. We paid $5 for the hamburger.
그쵸? 오브 맥도날드 햄버거를 위해서 $5를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커피를 위해서 저희가 4,300원 지불했어요. 자, 그러면 I paid 4,301 for 스타벅스 커피. 네, 스타벅스 커피를 위해서 제가 4,300원을 지불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제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패턴을 쓸 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단어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는 그의 방을 꾸미기 위해서 그것을 샀습니다. he bought it 까지는 좋아요. 쓸 수 있죠? 꾸미다 뭘까요? 여러분 꾸미다는 건 뭐예요? decorate. 자, 그래서 he bought it to decorate his room.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he bought it to decorate his room.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는 집에서 그 지도를 액자에 끼웠다라는 단어 하나 굉장히 간단한 거 있다고 했었는데 뭐였어요? 네, he framed the map at home. 그는 집에서 그 지도를 액자에 끼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그는 집에서 사진을 액자에 끼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He framed the picture, 그쵸? Picture at home. 그 다음에 또는 뭐 he framed the picture 그림이니까 픽처도 사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좀 그림하고 구분하려면 포토라고 해야 되겠다. 자, 그는 사진을 액자에 끼웠어요. 그러면 he framed the photo at home. 또는 그림을 액자에 끼웠어요. 그러면 he framed the picture at home.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말 어렵지 않았죠? 네, he liked it. 너무 간단하죠? 자, 그다음 다음 날 그의 친구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Next day, his friend visited him이었어요. 자, 그런데 뭐 때문에요? 자, next day, his friend visited him. 저녁을 먹는 거니까 to 먹다. have나 eat. 그렇죠. have dinner. 자, 여기서 to eat 되는데 사실은 have란 말을 좀 더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dinner는 식사 이름이죠. 자, 식사 이름 앞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breakfast, lunch, dinner 이럴 때 관사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친구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자, 요거 우리 했었는데 his friend teaches 그쵸? his friend teaches college students at a university. 자, 그러면 I teach college students at a university.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I teach college students at 안양 Universit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친구가 벽에 있는 그 지도를 보았습니다. His friend saw the map on the wall. 저 맞죠? 자, 그렇죠. His friend saw the map on the wall. 여러분 이런 거 외우고 하시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나중에 다 그냥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스피킹이. 자, 그 다음에 그는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지도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다. 뭐였어요? come close였어요. 자, 그러면 he came closer to the map. 요거까지.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가능하죠. I came closer to the bus. I came closer to my car.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또는 I came closer 또는 you came closer. 제가 얘기를 come closer to me. 너 나한테 가까이 와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세히 보다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look at을 쓰면 되거든요. To look at it.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몇 분 동안 그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뭐였습니까? He examined the map for a few minutes. 살펴보았다라고 해서 examined를 썼고요. 자세히 보다라는 단어 look at을 썼어요. 반복을 피하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반복을 피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다 할 때 examine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친구는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 부탁해서 그 지도를 전문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요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복사됐다. 자, 그의 친구는 여기도 더 진하게 됐어야 되는데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 부탁해서 그 지도를 전문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his friend, 그쵸? 자, 요거 기억나세요?
자, his friend asked and took the map to the expert 전문가에게 가져갔어요. 뭐 하게요? To learn more. 자, 알아보다라는 단어를 지금 뭘 썼어요? learn 썼죠? 어렵지 않게 썼죠? 자, 그러면 his friend, they asked me, they asked me. 자, 그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To learn more.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쓰면 되는 건 거예요. 자, 만약에 또는 예를 들어 제가 더 알아보고 싶으면 if you want to learn more, please ask me. 좀 더 알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말할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응용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지도 전문가는 현미경으로 그 지도를 검사했습니다. 자, the map expert studied. 자, 검사하다란 단어 이제 생각나죠? studied the map with a microscope.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지도 전문가는 그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뭐였어요? The map expert. 그 다음에 그렇죠. told a story to them. 이렇게 들어가요. tell a story.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를 하나 해주다. 결국 들려주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말 뭐라 그랬어요? 투투용법처럼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라고도 알아두면 훨씬 더 유용하게 우리가 문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폴레옹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파리를 재건설하기 위해서 도시의 지도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나폴레옹 wanted the 그쵸? city map. 자, during his rule. 통치라는 단어 룰이었고요. 이거 어렵지 않죠?까지. 자, 재건설. redesign 하는 거죠. 그러면 to redesign Paris. to redesign Pari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파리를 재건설하기 위해서 도시의 지도를 원했습니다. 자, 그들은 파리의 지도 15개를 만들었습니다. They made 15 그죠? maps of Pari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 거예요. 이게 예전에 썼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이 나면 돼요. 기억이 나면 돼요. 단어 생각 안 나는 거?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자리랑 표현이 생각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박물관이 그 지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자, 그러면 the museum saved keep 또는 쓰겠죠. keep의 과거 capt를 썼네요. 자, 그러면 보관하고 유지하는 거니까 a museum kept the maps in the safe place. 보존하기 위해서 to 보존하다, 뭐 preserve도 있고요, save도 있고요. 여기는 preserve 썼네요. To preserve it.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특히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을 많이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 지도들이 박물관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 세 문장은요, 여러분 이미 썼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one rainy night, the maps disappeared from the museum. 자, 사람들은 찾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people found two maps later. 찾았다. found. 제가 요거 found하고, 그러니까 find하고 look for하고의 차이점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look for는 찾아가는 과정이고 find는 찾은 결과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지도 전문가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나야 되는데 The map expert looked at the man and said with a smile. 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미소 지으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좀 수업할 때 좀 덜 딱딱하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당신이 하나를 찾았군요. You found a map 또는 you found a one 하면 되겠죠. 왜?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걸 다시 언급하는 거니까. 그러면 you found one. 저기 하나 찾았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남자는 그 지도를 돌려주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the man, 그쵸? the man인데 brought를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뭐 bring, 뭐 come 이런 거 쓸 필요 없죠. 그래서 the man to the museum 돌려주기 위해서, 돌려주다 return이죠. 그러면 to return it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the man brought the map to the museum. 여기까지는 오케이. 우리가 옛날에 여기까지는 다 썼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return, 그쵸? 또는 뭐 return it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박물관으로부터, 저 이거 할 때마다 세야 돼요, 여러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네, 2 million이네요. 네, 그러면
He got $2 million from the museum. 이 숫자에 관련돼서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우리 거보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을 나타내는 거를 많이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SVO라고 하는 거를 쓰시고 나서 거기에 덧붙이고 싶으실 때 to를 써서 표현을 하시게 되면 바로 긴 글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쓰고 나서 한글 보고 반드시 말하기 스피킹 하고요. No pain, no gain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힘든 게 있어야지 얻는 것도 있다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또 하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차 시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